이번 사연은 인천시에 거주 중인 김정우 씨의 사연입니다. 어떠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 들어봐 주시고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짧은 응원의 한 말씀도 괜찮으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영상이 좋으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우입니다. 올해로 63세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손님들의 배를 채워드렸고, 그렇게 저도 꾸준히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제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짧은 글로 적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중소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15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안정적인 월급의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복지도 좋았고 간간히 승진도 하면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듯 항상 이렇게 큰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역시나 제 삶은 그리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당시에 저는 그저 정년까지 다니다가 퇴직금 받고 조용히 은퇴하는 삶을 꿈꿨어요.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면서 뉴스며 신문이며 대기업들도 줄줄이 부도에 폐업의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 나라가 온통 난리였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또한 그 세차게 불던 IMF라는 태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의 제 인생은 제가 원하던 원치 않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저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되어서 하루아침에 뉴스에서만 보던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회사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질 않았고 당장 내일은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원초적인 질문만 저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다 낭떠러지 같은 그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들처럼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제 취업을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쉽사리 저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더군요. 몇 번의 면접이 있었지만 번번이 떨어지면서 자신감도 떨어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 친구의 이모님이 경영하던 작은 분식집을 인수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친구는 가족 단위의 사업을 위해 타 지역에 이전해야 해서 지금의 가게를 넘기고 싶어 했고 저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죠. 솔직히 요리나 식당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떤 일이든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998년 가을, 제 인생 첫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상권은 아니었지만 큰 길 돌아 작은 골목에 위치한 나쁘지 않은 분식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의 이모님이 알려준 대로 떡볶이, 라면, 김밥 같은 기본적인 분식 메뉴를 팔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회사원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요리 실력도 부족했고 장사 감각도 없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의 불평을 들을 때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매출이 신통치 않아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몇 번이나 그때 내린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고 또 이걸 진짜 앞으로 계속해야 하나 하는 압박감의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요리책을 보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다른 성공한 식당들을 관찰하며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칼국수 맛이 생각이 나서 그 메뉴를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육수의 깊은 맛을 찾기 위해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또 겪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만의 특별한 메뉴가 탄생했어요. 바로 손칼국수였습니다.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의 기억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약간의 변형을 하여 완성을 하긴 했지만 저 역시 제가 만든 이 손칼국수의 맛을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제가 만든 칼국수가 차츰 주변 단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주문을 해주시는 메뉴 중에 칼국수가 점점 많아졌고 오신 분들이 또 오시는 단골분들도 그 시기 때쯤 많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48세가 되던 해, 저는 분식집을 칼국수 전문점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상호도 칼국수에 맞는 상호로 바꾸고 메뉴도 칼국수와 몇 가지 사이드 메뉴로 단순화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니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특히 인근 회사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서 가끔은 줄을 서시거나 돌아가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조금씩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만 쭉 가면 점점 좋아질 것 같은 마음에 저는 힘들었지만 더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안정되면서 동네 골목을 벗어난 메인 상권과 가까운 곳으로 확장 이전했어요. 기존 가게와는 크게 멀지 않으면서 몇 테이블이 늘어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이전보단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수익도 늘어났습니다. 직원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부터 진짜 식당 사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50대 초반, 제 사업은 가장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식당은 식사 시간엔 손님들로 붐볐고 주말 장사도 테이블이 녹지 않을 정도로 더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몇 명의 직원을 더 고용하게 되었고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전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식당 경영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장시간 노동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명절 연휴나 공휴일에도 쉬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 욕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오히려 대목이라 더 바쁘기도 했었고요.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와 경쟁에 제 나름의 대응도 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식당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도 남일 같지 않은 느낌과 왠지 모르겠지만 가게는 예전보다 잘 되고 있었음에도 제 내면에 뭔지 모를 압박감은 더 심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제가 53세 때 처음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을 좀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식당이 제 전부였고 저도 모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조금만 더를 마음속으로 외쳤고 쉽게 영업시간을 줄이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5세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식당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비용이 줄었고 외식 횟수도 감소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적자까진 아니지만 이전만 못한 매출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 수도 줄여야 했고 자연적으로 줄어든 손님으로 인한 인건비 금액 및 대비하여 영업 시간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를 버티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업이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계속 이렇게 쭉쭉 잘 나갈 것 같던 제 가게에도 제동이 걸렸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영원하진 않으니 내 건강이라도
조금 더 온전하게 지키자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가게를 쉬기로 결심했어요. 월요일을 정기 휴무로 정하고 그날은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식당 상황도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전처럼의 호황기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건 단골분들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매출은 나와주어 큰 어려움 없이 가게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또 몇 년 뒤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식당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칼국수 체인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제 가게는 나름의 특색이 있고 단골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위기의 메뉴도 다양하고 그리고 뭔가 프랜차이즈여서 그런지 신규 고객들이 더 유입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이 무렵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주방장 이모님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저와 함께 해온 분이었는데 그분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구했다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거나 오래 일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한텐 새로운 매장과 경쟁보단 차라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쌓이면서 문득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60세가 넘어가면서 체력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엔 가장 큰 건강 위기가 찾아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지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정말 마지막 신호라며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변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대로 계속 가시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 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며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제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5세에 갑작스럽게 시작한 식당 사업. 18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시간. 그동안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일이 좋아진 걸까요? 아님 돈이 좋아서. 사실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리하는 즐거움, 맛있게 식사하는 손님들을 보는 보람,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휴식 없는 일상도 함께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식당 영업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지 않고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약간의 수입은 줄었지만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우연히 지방 섬 한 곳에 친구랑 낚시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낚시를 잘하지 못하지만 바람이라도 쐬면 좋을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참, 너무 오랜만에 휴가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그곳의 평화로움에 마음이 끌렸어요. 도시의 경쟁, 교통체증, 많은 인구, 그 안에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제겐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행 이후 저는 시골 생활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가끔 인터넷을 통해 시골 주택과 땅 값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여행했던 섬의 작은 마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있는 곳에선 많이 멀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아직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이사 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언젠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생각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한 제겐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잠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가게가 있는 건물주가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고 새 건물주는 임대료를 적정선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보단 너무나 큰 금액으로 올리겠다고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나름 오랫동안 영업해 온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앞으로 올라갈 임대료로 영업을 하면 사실상 지금의 수익 구조로는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힘들게 계속 식당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식당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 제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높아진 임대료를 감수하고 현재 위치에서 계속 영업하는 것. 둘째, 새로운 위치로 이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셋째, 식당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사를 하는 것. 각각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 단골 손님들을 계속 만날 수 있지만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폐업이나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도 생각을 아예 안 할 순 없고 또 가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재오픈을 하면 다시 손님들을 모으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는 저에게는 무리이자 이 또한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정이니 이렇게 쫓기듯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음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세 번째를 선택해서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가서 정착을 한다면 저에겐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것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익숙한 도시 생활과 가게를 운영하는 제 정체성을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그 정체성이 나를 힘들게 한 거였음에도 사람은 막상 떠날 때가 되면 그 이유를 빌미로 큰 변화 없이 다시 남겨지게 되는 것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세 번째 선택을 생각할 때 두렵지만서도 가장 마음이 설레기는 합니다. 작은 땅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사는 모습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해 먹고 주변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삶,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도시 생활과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롭지는 않을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 시설이 멀리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제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라면 이유겠지요. 지난주, 저는 그곳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고 싶어 찾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곳은 저에게 도시에서는 줄 수 없는 행복감과 평온함, 설레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저에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가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을 더 못 내리는 제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머리가 식히는 것은 지금 있는 가게를 힘들더라도 유지하면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고 가슴이 식히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것 같고 저는 계속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제는 식당에서 오랫동안 단골로 오셨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5년 넘게 일주일에 2번씩 꼭 오셔서 칼국수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 뵙지 못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큰 병으로 입원하셨다가 이제 막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그리웠던 게 이 칼국수 맛이었어. 나 같은 노인네가 또 얼마나 살겠나 싶었는데 혹시나 퇴원하면 꼭 다시 와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셨다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라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그 순간 식당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생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사업이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동네에서 그리고 손님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온 그 시간이 만들어낸 사람들과의 추억과 인연, 그것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아도 되나? 이 부분들도 저에겐 또 다시 큰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 건강과 남은 삶의 질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제 나이에 새로운 건강 위기가 온다면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건물주가 준 기한이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큰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점입니다. 63세, 이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저에겐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 참 쉽지 않은 결정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결정을 내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의 의미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